안녕하세요. 불량겜입니다. 또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네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요 며칠 잠깐에 이제 카톡이 많이 오시는데 뭐 추매해도 되냐, 신규 진입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방송을 켰는데요. 저는 아직 추매해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신규 진입도 만약에 하시려면은 본인이 하신다면은 이제 3분할이나 5분할로 나눠서 매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요게 이 코스닥이죠. 이 코스닥인데 이 하방의 각도가 지금 거칠거든요. 이렇게 올라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저점이지만은 단기 바닥권이죠. 단기 바닥권인데 여기서 이렇게 치고 요래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아직 21선을 뚫은 것도 아니고 뚫을 것이다. 예, 물론 가는 거겠지만 뚫은 것도 아니고 아직 몰라요. 이게 이렇게 다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박스를 형성할 수도 있고 이 매물이 저항이 많거든요. 그리고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만약 여기에 물려 가지고 여기서 추매를 한다면은 솔직히 금방 빠져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여기서 꼭지에서 물려 거진다 요는 꼭지에서 물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추매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과연 얼마까지 이게 내 팽단을 맞출 수 있겠냐 이거죠. 팽단을 최대한으로 낮춰가지고 뭐 5% 10%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내란다면은 한 번 정도는 도전을 해봐도 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안 해요. 만약에 저도 물려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그냥 내비둬요. 반등이 나오고 장이 완전히 돌아섰을 때 그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아직 조금 더 밑으로 빠질 수 투매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밑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할 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3분할에서 5분할 정도로 나눠가지고 분할 매수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준을 잡으세요. 어디를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 그 기준을 잡고 여기까지 더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서 박스를 그리다가 기다가 위로 치고 올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 저항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물이. 근데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투매가 안 나왔기 때문에 투매도 나오고 이러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과연 견딜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비추천합니다. 뭐 물타기든 뭐 신규 진입이든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뭐 분할 매수하는 거는 한 5분할이나 3분할로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카페에 올라온 종목들하고 몇 종목만 이제 보고 갈게요. 어제 이제 낚시 간다고 제가 종목을 많이 모르고 어제 갔는데 그리고 카페에 보시면은 우리 자유 게시판에 보면 소녀님이 맨날 이렇게 전장 끝나고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요 안에서 거진다 종목들이 가요. 가는 종목들은 그 안에서 보통 가니까 거기 있는 종목들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매일 보면은 그 종목들이 계속 눈에 있거든요. 읽다 보면은 흐름도 알고 섹터도 알게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SK 사이언스나 조강 뭐 이런 종목들 제가 올려놨는데 포바이포 뭐 코난도 올려놨죠. 여기서 제가 들어가는 종목도 있고 안 들어가는 종목도 있어요. 올려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이 종목들을 다 사라고 올리는 게 아니고 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그걸 판단하고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려놨는 겁니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 패턴 이런 요런 하방의 흐름 있잖아요. 하방의 흐름인데 이런 박스를 뚫어 올렸잖아요. 그죠? 뚫어 올렸다가 눌러서 20선만 이탈 안 하면 이 종목은 대칭으로 요런 대칭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날이 26%, 27%였죠. 그러면 여기서도 26%, 27%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대신에 짧기 때문에 손절은 짧죠. 21선은 손절 잡으면 되니까 21선 위에서 잡아서 볼린저 밴드와 20선의 이익이 좁아진 자리 요런 자리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됐다고 다 보는 건 아니고요. 이 분봉에서 보면은 당일 이제 만약에 가잖아요. 종목에 가면은 뭐 앞에 만약에 거래량 한번 들어왔다가 눌러주는 자리 거래량을 주고 완전 눌러주는데 다시 만약에 한번 치고 빠졌는데 거래량 중에 빠졌는데 딱 5분봉에나 이런 분봉에서 며칠 안에 있는 거래량을 갖다가 분봉에서 다 잡아먹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색기가 있기 때문에 금색기에서 다 걸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진입하는데 뭐 대칭 이런 기본 아주 기본 패턴이거든요. 이거 요는 패턴만 알아도 손절은 짧고 수익폭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하면은 훨씬 나아요. 솔직히
물려도 이런 자리에서는 많이 안 물려요, 솔직히. 보시면은 여기 상방인가 하방인가 단기적인 하방, 그럼 이 종목이 깨지면 안 되는 자리는 요래 박스를 그리고 가니까 요 자리가 깨지면은 안 되겠죠. 그럼 큰 대칭 나올 수 있거든요. 요런 큰 대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런 큰 대칭 나오잖아요. 그죠? 요런 대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런 자리들을 빼주면. 근데 지금 요 종목 같은 게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급 튀었단 말이에요. 튀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요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16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뭐 운봉 생겼지만 눌림이 다시 나왔을 때 한 요정도 볼린저 밴드 선에서 지켜주면은 다시 진입해도 된다는 거죠. 이런 종목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손절만 잘 잡고 하시면은 흐름은 지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사람들이 좀 많이 하시는데 뭐 이 흐름에서 뭐 이런 흐름에서 지금 엊그제 아는 동생도 또 사지 마라 그랬는데 샀더라고요. 근데 요런 박스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뚫고 올라가면은 요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요거 다시 맞고 다시 빨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박스 그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요런 박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요런 박스가 나왔는데 과연 이 박스 위로 간다는 100%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박스를 뚫어 올리면은 안착이 돼서 뚫어 올리면은 그때 요때 진입하는 게 맞지 않나. 조금 더 안전되게. 그리고 장이 완전히 돌아서는 걸 보고 진입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삼성전자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삼성전자보다는 솔직히 LG전자나 뭐 이런 거 있죠. LG전자도 차트 그렇지만은 이 LG전자도 좀 그런데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바닥 찍었다고 제가 한번 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전체 다졌는데 여기서 음봉 도치를 만들더라고요. 도치 만들고 밑꼬리 잡아 당기더라고요. 그러면은 보통 이래 전고 자리에서 전저점 자리에서 음봉 도치를 만들면은 음봉 도치나 양봉 도치 만들어서 다음날 양봉이 나오면은 보통 위로 20선까지 여기 반등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요런 패턴이 나오거든요. 제가 앞전에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도 요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만약 뚫어 올리잖아요. 지금 요 자리에서 요 상황에서 이 20선이 이 노란선이 20선인데 20선을 딱 뚫어 올려 갖고 안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이런 전고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박스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죠? 박스이기 때문에 박스 하단권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흐름은 이 SK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나 이런 것보다는. 뭐 포바이퍼도 보시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패턴이거든요. 하방으로 이렇게 가던 종목이 보이시죠? 하방으로 가던 종목이 저점을 이렇게 칸이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이 이런 이격이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죠? 좁아지면서 누군가 들어서 빵 뚫었단 말이에요. 거래량 틀면서. 그러면은 이 볼린저 밴드가 따라 내려와요. 21선이 무조건 올라가겠죠. 일단 1차적으로 21선을 뚫은 다음에 이 볼린저 밴드가 따라 내려오는데 이 볼린저 밴드까지 거진 터치를 해요. 터치를 한 다음에 바로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이게 눌렀다가 다시 이 앞 직전의 언덕 요 자리를 지지를 받고 갈지 아니면은 빠질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 거래량 들어온 거래량이 요때 들어온 거래량 요 뒤에 보면은 거래량을 죽이면서 지금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요날 뚫은 부분 요 있죠. 시가 요 시가만 19,900원 2만원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 종목은 위로 다시 요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흐름상 요렇게 뭐 요까지는 1차적으로 좀 보여지는데 물론 장이 또 안 좋으면은 빠질 수가 있어요. 다시 여기서 밀려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요 자리만 이탈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추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요런 자리들이 흐름이 요래 가니까 이것도 보시면은 20선을 딱 뚫어 올려 가지고 안 빠지는 자리잖아요.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죠. 며칠 전에 거래량을 다 먹는 그런 거래량이 분봉에서도 그래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래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시죠. 거래량 들어오는 거. 요때까지 거래량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분봉에서.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살짝 거래량 죽이면서 눌러줄 때 요런 거래량이 들어오고 분봉에서 눌러줄 때 거래량 죽이면서 눌러줄 때
다시 진입해서 먹는 거죠. 그래 해갖고도 빠지는 종목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손절은 꼭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올린 종목들 그거 있죠.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이제 제가 어저께 올려놨는데 이 종목 빠졌죠. 제가 여기서 진입하면 좋다라고 올려놨는데 이탈해갖고 저도 손절하고 제가 다시 잡았는데 오늘 제가 한 18% 정도 먹고 다시 여기서 다시 잡아고 또 먹고 이랬는데 뭐 이게 신규 상장주는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신규 상장주가 참 먹기는 좋은 것 같아요. 먹기는 좋은데 근데 또 잘못하면 또 안 되거든요. 저도 사갖고 요때 이탈하면 손절해야 되는데 못해서 요때 손절했단 말이에요. 다시 진입해가지고 낚시 간다고 이제 이걸로 이제 놔두려고 했거든요. 물려도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해갖고 팔고 다시 잡았다가 또 팔았는데 뭐 이 종목 흐름은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 저는 신규 상장주를 억수로 좋아해요. 그리고 뭐 카페에 있으신 분들 아는 사람 톡 주고 받는 사람들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타점 올려주고 이래 하는데 보여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신규 상장주를 알면은 저는 억수로 좋거든요. 흐름이나 전망 그리고 어떤 자리에 지지받고 이런 자리들 있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신규 상장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꼭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날 1분봉이든 5분봉이든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그때의 당일날의 흐름을 딱 보고 이렇게 해서 요 종목은 빠졌구나. 요렇게 해서 요 종목은 반등이 나왔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찾아야 되는 거죠. 20선을 뚫고 올라왔다가 한창 눌러주는 종목들 뚫고 눌러주는 종목들 보면은 뭐 GH 오늘 같은 경우 GH 순소재나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도 매 마찬가지예요. 뚫었다가 안 빠지는 종목들 그죠? 그러면 대칭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대칭으로 올라간다는 거. 여기서 23% 24%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가도 20% 이상 나온다는 거. 24%까지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20% 플러스 알파로 나오니까 그죠? 그럼 23, 4%까지 보는데 물론 요 이제 직전에 언덕이라든가 장기 이평선 이런 걸 보고 이제 하겠지만은 요런 자리에서 단타를 치면은 손절이 짧고 먹으면은 최소 10%요 폭이 얼마나 튀었냐에 따라서 여기서 안 빠지면은 얼마를 이제 대충 계산을 갖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20% 튀었으면 여기서 한 15% 정도 이상은 튈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10%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구나. 그리고 22선 근처에 잡아서 손절을 하면은 손절 폭이 2,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거든요. 근데 먹으면은 크게 먹으니까 요는 타점만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라는 거죠. 뭐 이렇게 바디텍 메이드 같은 경우도 오늘 튀었잖아요. 그죠? 튀었지만 요 튀어 올랐다가 안 빠지잖아요. 그럼 요 만약 내일도 또 요런 정도부터 또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이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만 있는 것만 보는 거죠. 요게 일봉상이 노란선이 입선이고 요게 기준선이고 이게 볼린저 밴드선이거든요. 보통 여기서 처음에 뚫어 올린 종목이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고 빠진 종목들은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이렇게 치고 볼린저를 바로 뚫고 올라가 버려요. 근데 여기서 볼린저를 못 뚫고 살짝 뚫었다가 여기서 빠지는 종목은 볼린저를 맞고 눌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20선까지 와서 튀는 종목이 있고 아니면은 그대로 흘러내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시면은 매매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승일이라는 종목 보시면은 이렇게 튀었는데 볼륨들을 찍고 내렸단 말이에요. 그죠? 찍고 내려서 20선 이탈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튈 때는 오늘은 상한가를 승일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가는 이런 강력한 슈팅 발이 나오거든요. 이게 요날 지금 뭐 20% 갔는데 이게 꼭 20% 가라는 부분은 없거든요.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고 20% 갔지만 15% 갈 수도 있고 10%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요런 패턴들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찍고 튀었다가 눌러줬을 때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내려온 종목이 20선을 이탈 안 하고 바로 반등이 나오면은 더 세게 간다는 거죠. 여기서
20선만 탁 뚫고 올랐다가 눌러주는 대로 살짝 기다가 올라가는 종목은 볼린저 밴드에서 1차적인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맞고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20선을 이탈 안 하면은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림도 제가 이거 카페에다 제가 올려놨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한테 몇 분한테 올려놓고 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 저점을 다지면서 20선 뚫고 올라갈 때 제가 요때 잡으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여기 올리는데 오늘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요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뭐 이는 종목 같은 경우는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늘 갭을 떠가지고 올라갔지만 이렇게 하방으로 쭉 가던 종목이 그죠, 쌍바닥을 찍고 쌍바닥이나 짝꿍댕이 쌍바닥을 찍고 직전에 언덕 요런 거래 들어온 걸 갭으로 탁 뚫어 올려버리는 그럼 전고까지나 아니면은 장대 양봉이 나온다는 거죠. 볼륨인들 같이 뚫어 올려버리면은 오늘은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면서 근데 갭이 너무 많이 떠버리면은 그게 꼭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탁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아니면 분봉에서 쳤다가 빠졌는데 5분봉에서 21선 이탈 안 하고 다시 반등 나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죠. 이 PCL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날 상한가 같네. 요날 상한가 같죠. 상한가 갔다가 볼벤 찍었죠. 찍고 요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빠졌죠. 그러면 다시 가면은 이날 가면은 더 세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22.7%까지 갔는데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요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 이 패턴을 갖다가 꼭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이런 패턴 찾기도 힘들 거예요. 힘든데 계속 보시다 보면 그리고 그 뭐지 1541 보면은 키움 정권에 보면 1541 눌러보면은 거기에 유사 패턴 종목들 있잖아요. 찾기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거 똑같이 해가지고 이거 보면은 이 패턴도 다 나와요. 요렇게 생긴 패턴들이 다 나오니까 그런 종목들만 관심 종목에다 넣어놨고 이제 물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뭐 시즌도 얘기했나? 시즌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던 종목이 쌍바닥 찍고 튀었단 말이에요. 튀었는데 요거는 이제 볼륨저 밴드 안 찍고 이렇게 가는 그냥 쭉쭉 가는 종목이죠. 그죠? 지금도 아직도 이거 좋아요. 이 종목이 여기 앞에 저항대를 뚫어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볼륨저 밴드만 볼륨저 밴드를 뚫었을 때 이 21선을 뚫고 볼륨저 터치하고 21선에서 다시 지지받으면 반등이 나온 것처럼 이 볼륨저 밴드를 뚫고 이 볼륨 다시 뚫었다가 눌리면 안 돼. 볼륨저 밴드를 지지를 받으면 다시 또 대칭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이 21선을 뚫고 볼륨저 밴드 맞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 20선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많다. 대신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죽으면 더 좋죠. 근데 이 볼륨저 밴드를 뚫고 눌렀는데 이 볼륨저 밴드를 이탈 안 하면은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대칭으로.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은 빠지겠죠. 그리고 흘러내려야 되는데 안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패턴들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볼린저 밴드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볼린저 밴드 요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요 티 올랐단 말이야. 한 방에 21선이랑 볼린저 밴드를 다 뚫어 올렸는데 볼린저 밴드를 이탈 안 하고 그 다음날 다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요만큼 올라온 만큼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이게 이날 10% 올랐잖아요. 그죠? 10% 올랐으면 요날도 뭐 7% 마이너스부터 갔으니까 비슷하게 오죠. 전고나 아니면 위에 볼린저 밴드나 요런 자리까지 이제 보는 거죠. 요 구간을. 조금만 이런 패턴들 찾아보시면은 뭐 진짜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패턴들을. 흐름을 요는 이 상방의 흐름을 타고 갈 때 이 흐름을 타고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21선을 타고 간다. 그러면 볼린저 맞고 이 빠지고 볼린저 맞고 빠지고 가면 21선 근처 21 이탈하면 손절 다시 올라오면 매수. 요걸 갖다 계속 하셔야 되는데 손절을 안 하면은 매수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꼭 손절부터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은 매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손절 안 하면은 근데 뭐 주식 똑같아요. 어차피 그러면 쪽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한가 간 자리 있죠. 요날 상한가 가죠. 그죠? 저는 상한가 간 자리에 선을 다 꺼놔요. 맨날. 제 본 차트인데 이렇게 선을 다 꺼놔요. 39,350원이 상한가 간 자리잖아요. 그죠? 다 그래요. 모든 차트가 다 그래요. 제 차트는 이게 본 차트거든요. 본 차트인데 이렇게 선을 다 꺼놔요. 선을 다 꺼놨고 제가 요 자리가 저항대가 매물이 가장 많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요때가 상한가에서 거래가 많이 되니까 매물이나 뚫어 올렸을 때 이 자리가 지지라인이 깨지면 안 되겠죠. 근데 뚫었다가 다시 눌러준다 다시 올라가면은 요런 이제 이런 패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이 되기 때문에 요런 패턴이 되겠죠. 요런 패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요 자리에서는 더 안착이 되면은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요 날인가 제가 카페에다 보르노에 보시라고 아직 위로 더 열려 있다고 보시라고 이야기한 게 여기서 분명히 요 자리를 갖다가 요 저점 있죠. 요 제가 요걸로 할게요. 요 시작한 자리 요는 자리들이 있죠. 요는 자리들이 저는 억수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상한가 간 자리를 갖다가 깼단 말이에요. 깼으면 시가 자리를 갖다가 지켜주는 자리, 종가상 지켜주는 자리가 되죠. 그러면은 요 위로 다시 요 상한가 간 자리를 위로 다시 올려 안착을 시켜놓으면 요 자리만 이탈하면 요 종목은 한 번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만큼 대칭으로 간 만큼 다시 대칭으로 갔어. 요만큼 갔으니까 대칭으로 가면 요만큼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하고 보고 이래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다 맞은 건 아니에요. 맞은 건 아니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니노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짝꿍댕이 쌍바닥 찍고 21선을 여기 직진의 언덕을 강하게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까지 갔어요. 갔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당일날 다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볼린저 밴드 밑으로 빠졌잖아요. 종가상 볼린저 밴드 위에 있으면은 손절 잡기가 쉽잖아요. 들어가더라도 이 볼린저 밴드를 손절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볼린저 밑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빠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은 내일 오늘 종가를 보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이 종가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종가를 뚫어 올리면 그때 진입하면은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종가 밑에서 계속 있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종가 위에서 시작해갖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가 위에서 시작해갖고 밑으로 종가를 찍고 다시 종가 위로 딱 건져 올리면은 그때 또 보셔도 되고 그 패턴이거든요. 이 니노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요때까지만 해도 자리가 엄청나게 좋아서 이 니노스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게 요는 자리 요까지만 딱 보면은 차트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수가 밀리고 하다 이 매집봉 들어오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들어와 있는데 이 장대를 갖다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저점 다지 갖고 꽝 뚫어 올렸으면 여기서 박스 그리다가 요렇게 가야 되는 그런 패턴인데 지수가 흐르면서 이렇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꼭 손절은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요런 패턴 나오잖아요. 여기 지지 라인이 그죠? 여기 한번 쉬었잖아요. 그죠? 이 한 박자 쉬었는데 이 한 박자를 쉬니까 빠지니까 대칭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요런 자리 요렇게 빠져버리니까 여기서 대칭으로 다시 이만큼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를 이탈하면은 꼭 요만큼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언제까지 빠질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항상 왔을 때는 꼭 쌍바닥이나 짝꿍댕이 쌍바닥 찍었을 때 만약에 직진에 언덕을 뚫어 올리면 그때도 강하게 갈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혹시 내일 만약에 방송할 수 있으면은 방송 켜서 생방송 한번 할게요. 아무튼 고생하셨고 어려운 장 다들 날씨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추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